짜잔, 안녕 친구들. 자, 옛날에 통신수단을 어떤 것을 이용했었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선은 서찰, 편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었고요. 말이나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뭐 파발도 있었고요. 또 기억나죠? 뭐 신호연이라든지 아니면 봉수, 그다음에 새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북을 쳐서 활용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벽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죠. 방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자,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했어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직접 옆에서 얘기하는 거 말고 조금 떨어진 곳에 내 소식을 전달하고 전달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 이용해요? 우선쌤이 주간학습 안내를 보내줄 때 어떻게 해요? 뭐 부모님 휴대폰 문자로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이런 방법들, 그쵸?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만나지 못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이게 통신수단이에요. 또 여러분들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등교 수업인데 내일 준비물이 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선생님한테 전화드리긴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볼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일 간단한 거 전화하는 거, 그죠? 아니면 문자 보내거나 요즘에는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SNS로 여러분들이 소식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어떤 걸 활용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해요. 자, 교과서는 117쪽입니다. 자, 바깥에 까치가 그냥. 자, 117쪽에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어떤 걸 이용하는지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알림장을 학교에다 두고 왔다. 내일 뭐 갖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그랬을 때 도윤이는 어떻게 알아봤나요? 요건 뭘까요, 요거? 요거 문자 메시지, 그치? 문자 메시지 같은 거, 그치? 메시지 같은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카톡해서 SNS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무슨 장면일까요, 도윤이가? 그치, 뭐 학교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둘 다 내가 모르는 것을 찾을 때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방법,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자, 요것들이 바로 통신수단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활용하는 통신수단일 거예요. 자, 117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117쪽에, 자,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통신수단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통신수단,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선생님 옆에다가 한번 같이 써볼게요. 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직접 요즘에, 멀리 있는 곳에 어떤 소식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TV 있잖아요, TV. 그쵸? TV나, 텔레비전이나, 자, 텔레비전도 통신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쪽에 있는 텔레비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소식을 전화받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축구 경기, 이런 경기들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한다든지 이런 거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있는 거 있죠. 편지. 자, 편지도 요즘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낸 경험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집에 우편함이 있다면 가끔 편지 뭐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편지 말고도 뭐 고지서라든지 그런 안내장에 대한 거는 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즘이면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휴대전화. 자, 전화죠, 전화. 휴대전화. 자, 휴대전화. 요즘에는 휴대전화 말고도 텔레비전 여기 있네요. 자, 휴대전화 말고도 뭐 있을까요? 뭐 모바일 메신저라고 해서 자, 모바일 메신저. 여러분들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앞에서 인터넷도 있었죠. 이런 것들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그림 볼까요? 네 번째 그림? 이거 뭘까요? 길도우미. 이게 우리는 순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서 길도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차를 타면 우리 엄마나 아빠 차를 타면은 처음 가는 길을 쉽게 갈 수 있게 길을 안내해 주는 기계. 뭘까요? 이게 길도움이라는 말이 낯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그쵸? 내비게이션. 네 자를 이렇게 쓰나요? 내비게이션. 그쵸?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길을 찾아가는데 요즘에는 길이 워낙 복잡해서 정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갈 만한 그런 장소들도 진짜 많아요. 복잡한 도시일수록 더하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자, 뭐냐? 오늘날 이용하는 통신수단. 이용하는 통신수단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통신수단, 수업이란다.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딴 생각했나 봐. 자, 통신수단. 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여러분들이 여기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또 어떤 게 있는 줄 알아요? 혹시 편지는 편지인데 이거는 손으로 잡히는 종이에다 쓰는 편지잖아요. 편지 말고 인터넷상에서 편지 보내는 게 있어요. 아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다. 뭐예요? 이메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메일. 자, 이메일. 이거는 전자우편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편지 보내는 거예요. 이메일.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도 이거 잘 활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통신수단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선생님은 휴대전화로 뭐 버스 같은 거 아니면은 기차 같은 거 예약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뭐예요?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요즘에 SNS 진짜 많죠. 뭐 이런 데서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뭐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서 자기 소식을 남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의 소식을 내가 알아보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통신수단이다. 요즘에 쓰고 있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인데 자, 이 정도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 쓰는 통신수단이 어떤 점이 좋을까? 여기 119쪽에 나와 있죠. 119쪽에 요즘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우선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홍수가 나서 뭐 강물이 넘쳤다. 우리가 꼭 그 장소에 가서 눈으로 봐야 되나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낮에 한 거 속보라고 해서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 첫 번째.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대요. 아주 빠르게. 그치?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요. 실시간이란 얘기는 지금 벌어진 일을 지금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옆 동네에서 일어난 거를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3일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소식이 건너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때로는 뉴스보다 더 빠를 때 있어요. 사람들이 휴대전화에다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면 전 세계로 퍼져요. 그 인터넷의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아주 빠르게. 자, 그래서 특징은 첫 번째.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를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뭐 강물이 넘쳤어. 내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 자, 그래서 내 SNS 딱 올렸어. 자, 그러면 바로 여러 사람한테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카톡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한 사람 대 한 사람만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바일 메신저나 뭐 예를 들어서 카톡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여러 사람과 함께 동시에 연락이 가능해요. 동시에. 그쵸? 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사진 찍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파일 같은 거를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좀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에 쫙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렇게 좀 시간이 긴 거 같은 경우는 바로 보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보도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자, 한 번에 정보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많이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보세요. 통신기기 하나로 다양한 통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자, 다양한 통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한 개 가지고. 한 개로.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휴대폰.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휴대폰.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거 있지. 스마트폰은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우선은 전화할 수 있지. 그죠? 또 뭐 있어요? 문자도 보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인터넷이 거의 대부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기반이긴 하지만 인터넷, 뭐 SNS. 그쵸? 자, 그거 말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걸 또 누군가한테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이어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계획표, 뭐 무슨 며칠 날짜에 뭐 있고, 선생님도 휴대폰으로 그걸 참 많이 활용하는데, 휴대폰 안에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스케줄 같은 걸 적어 놓기도 하고요. 또 할 일을 체크하는 리스트를 적어 놓기도 하고요. 또 내 사진첩, 내가 찍은 사진을 다 모아놓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많은 기능을 해도 휴대폰이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쵸? 그게 제일 큰 특징이겠죠. 휴대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기능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자, 다양하겠죠? 자, 어쩌면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휴대폰으로 듣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의 이제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거 있죠. 오늘날에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의 이러한 통신수단은 빠르게 정보 전달이 되고 또 한꺼번에 여러 사람한테 동시에 연락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정보를 많이 주고받을 수 있어서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가 폭발이야, 폭발.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하나 가지고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요즘에는요, 패드라든지 태블릿 같은 경우 있으면 그림도 거기다 그려요. 뭐 종이, 뭐 수채화, 물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거기에 기능이 다 들어있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효과가 다 드러나게. 굉장히 간편하겠죠. 요즘에 책도요, 두꺼운 책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이북이라고 해서, 책에 대한 데이터만 받으면은 태블릿 같은 걸로 볼 수 있어요. 두꺼운 걸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 태블릿 안에 책에 대한 데이터가 몇백 권씩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몇백 권을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그쵸? 자,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통신수단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럼 예전에 교통수단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또 뭐가 변해요? 이걸 쓰는 사람들의, 그치, 생활 모습도 바뀌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통신수단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